기존과 형식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연정연요법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그 원창시자와 함께 이 교육을 듣겠습니다. 박종우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면 발음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이름 보시면서 이름 부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박기봉 씨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김성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연정연요법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경력이 많으신 분과 또 초보자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서 강의하라면 저보다 더 잘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들어 계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를 정말 못하는데 그 대신에 자연정연요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말이 많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자연정연요법, 자연정연요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을 잘 고치느냐, 병을 예방할 수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제가 각본은 준비가 왔는데 각본대로 될지, 삼천포로 빠질지, 제 특기가 삼천포로 잘 빠집니다. 오늘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그레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대로 놔두십시오. 예. 이거 안 보면 돼요. 이 교재 중심으로 합니다. 예, 이 교재 중심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 필기하는 수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필기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예. 또 제가 강의 못하는 상태에서 저도 이거 4개씩 나왔고.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핵심 주제는 자연정혈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병 고치는 최고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자격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을 물리치고 기운과 행운을 모으는 진법 들어보셨어요? 진법 처음 들어보시죠? 진법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조금 우습다는 느낌 오죠, 그죠? 지가 뭔데 진법 같은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 놓고 제가 봐도 우습습니다. 예. 사람은 덜어는 좀 옮겨야 됩니다, 맞죠? 예. 예. 이런 것도 웃기는 겁니다. 예. 자, 말하자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모두 다스리면 의사를 넘어서 뭐가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다 다스릴 수 있다면 의사를 넘어서 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역시 웃기죠? 자, 먼저 강사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QR코드라 해서, 이 QR코드에 여러분 카메라 사진기를, 휴대폰 사진기를 갖다 대면, 아시죠?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많은 질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병도 고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물론 해석입니다. 물론 해석. 이 법률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소몽이 나왔다면 당연히 발목도 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해석입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꼭 우리가 다른 분이 그런 질문하거든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입장이지만 또 이 자리를 떠나시면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됩니다. 또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참고하셔가지고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답변하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또 확대 해석입니다. 그렇죠. 확대 해석. 손목 발목이 나왔다면 허리도 나는다. 그렇죠. 예. 또 유추 해석입니다. 그럼 유추 해석이라 하는 것은 무작정 유추 해석이 아니고 이 자연정혈요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20초 이내로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박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자연정혈요법 핵심을
20잔에 말씀해 주세요. 자연 순리에 따른다. 자연 순리에 따른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조건 낳는다, 뺀 만큼. 웬만큼 낳는다. 예, 아유,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 한 선생님, 20초 안에 자연진화법의 요지, 핵심. 우리의 몸은 순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군데군데 뭉쳐있는 어혈을 뽑아내는 게 자연입니다. 21초 걸렸습니다. 이 유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병의 원인은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힌 것이고, 혈관이 열리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암도 병이죠. 우리 몸에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거나 살갗이 찢어지는 거, 이거는 부상이죠. 그렇죠? 부상을 제외한 모든 인체의 이상, 그렇죠? 이상 증세는 그거는 병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부상을 제외한 모든 병은 모세 혈관이 막혀서 그렇다. 예, 모세 혈관입니다. 그냥 굵은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 혈관이 막힌 것인데, 이 모세 혈관이 막힌 것은 어혈인데, 어혈 때문에 이 어혈을 뽑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래서 유추 해석에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안 믿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혈관이 막힌 것이 병의 원인이고,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병 못 고치나? 병원에서는 모세 혈관이 막힌 것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힌 것을 어혈인데 어혈을 치워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사로, 주사 약물을 집안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예? 즉, 쓰레기를 녹이는 무슨 약품이 있어요. 집안에 쓰레기를 녹이는. 물론 집안에 쓰레기를 녹이는 약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화재, 불, 그렇죠? 예. 집안에 쓰레기 있으면 그 쓰레기를 태워버리면 집안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 맞죠? 네. 그러나 태우고 난 뒤에 재가 남고 연기가 끌리고 그렇죠? 예. 집안의 쓰레기는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맞죠? 예.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집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쓰레기가 쌓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쓰레기는 내다 버려야 되지. 버리지 않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조금 도움되는 방법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버려야 돼요. 불태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운동하면 몸속에 있는 어느 정도 그 지방 같은 거 이런 게 좀 탑니다. 맞죠? 산화가 되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궁이에 불을 떼면 재가 남듯이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몸속에 재가 남아요. 이 재가 쌓이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젊을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짧아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것이야말로 병을 고치는 핵심입니다. 핵심. 이 핵심에 우리가 즉 핵심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모든 의문은 이 핵심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정혈요법은 쉽고 확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큼직한 글씨로. 하루만 공부하면, 하루만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가 아니고 종합병원입니다. 의사라 하면 안과 의사, 그렇죠? 치과 의사, 한 과목만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의사 한 사람이 치과도 하고 안과도 하는 거 봤습니까? 둘 다 못합니다. 예. 한 가지도 힘드는데. 예.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보다 앞서는 건 맞습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설명한 시간이 좀 따로 필요한데. 자, 그러나, 영문법처럼 어렵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진도가 빠른데, 또 진도가 좀 빨라야 하실 분도 있으니까, 또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는 분명하고 종합병원보다 앞서는 거는 분명한데, 잘못해버리면 영문법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버린다. 그 좀 전에 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영문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던 그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 학문입니다. 영어 문법.
영어 공부하면 문법 공부 아닙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면 문법만 했지 뭐 단어 공부한다고는 뭐 개별적으로 좀 했겠지만은 영어 단어 가르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독해 뭐 회화 가르치는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전부 뭐 성문기본영어 무슨 영어 문법만 가르쳤고 학판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문법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PP는 과학 뭐 수동태 B 플러스 ING는 진행 시제 맞죠? have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 뭐 이런 거 하신 기억나죠? 이런 문법처럼 엉망이 돼버려요. 뭐 여기 문법이 뭐가 잘못인데 이 문법이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사기예요. 사기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기 영문법 사기처럼 거짓 학문으로 빠져버린다. 아시겠죠? 예. 자연정연법이 매우 쉽고 확실하지만 공부를 잘못하면 영문법처럼 거짓 학문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는 잠깐 기억해 두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페이지 아랫부분 보게 되면 현대의학은 병 이름을 6만 가지로 나눈다. 요 6만 가지는 5만 가지라고 고쳐도 괜찮고요. 요게 마음에 안 드시면, 6만 가지라니, 그건 좀 심하다. 이래 생각하시면 1만 가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한 5천 가지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5천 가지보다는 훨씬 많고,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어디서 인용한 말입니다. 병 이름이 6만 가지 된대요. 예. 믿을 만한 곳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예. 피부병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고, 눈병만 해도 그 수가 끝이 없고, 안과 의사들도 다 못 외운다 그래요. 눈병 이름을. 예. 치료법도 수만 가지다. 약물 종류도 수만 가지. 그렇죠? 의료기계도 수만 가지. 예. 요즘도 계속 의료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 예. 또 어느 날 보니까 뭐 혈관을 뚫어주는 뭐 로봇을 만든다 그러더라고. 내가 웃었습니다. 모세혈관을 열어주는 로봇을 만든대요. 그거 희망적입니다. 맞죠?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씩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끌잖아요. 그렇죠? 관심 끄는 그런 말을 했다가 10년, 20년 지나면 그 말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런 말 참 많습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예.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사협회인지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한 번씩 보도해요. 예. 이 희망 원문이죠. 맞죠? 희망은 주지만은 사실은 그 희망은 그는 거짓 희망이죠. 예. 자, 자연정열 요법이라고 해도 되고, 간단하게 자연정열. 한 가지, 병 이름도 한 가지. 그렇죠. 치료법도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병 이름은 무슨 병? 혈관 막힌 병. 그렇죠. 피 안 도는 병. 예. 우리 자연정열요법의 병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고치는 방법도 한 가지. 막힌 것을 여는 것. 예. 현대학은 막힌 것을 여는 방법을 몰라서 저래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기초학문은 소홀해서 그런 거거든요. 현대학에서 분명히 모든 병의 원인은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부상은 아니지만, 병의 원인은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힌 것에서 모든 병이 온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막힌 것을 여는 방법을 깜빡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빡. 예. 만약에 누군가가 전기를 어느 날 발견 못했더라면, 그렇죠? 우리 인류가 앞으로 1만 년 앞으로 차고 1만 년 동안 전기 없이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수백만 년인가,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백만 년 동안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전기 발견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을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몰랐다가 어느 날 발견하는 겁니다. 전기 발견하듯이. 맞죠? 그 현대학은 지금까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발견 못한 것을 우리 민간의술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막힌 방법을 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현대학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고, 또 현대학의 장점을 말하려면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생략하죠. 현대학의 장점을 말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수술하는 거 이런 거 맞죠? 그죠?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좋은 겁니다. 또 임플란트 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우리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생략하고 넘어가죠. 자, 4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데 의혈을 뽑아내는 방법도 부항압력을, 진공압력을 이용해가지고 뽑아내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의혈을 뽑아냈음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런 식으로 풀어나와줘야 돼요. 예. 이거는 말하자면 경험해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말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부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뽑았는데, 뽑으면 낫는다 했는데, 안 낫더라. 이거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로부터 배우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자연열을 보면 굉장히 쉬운데, 쉬운 것을 소홀히 하는 데서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영문법요, 제가 영문법 이거 천년 만년 배워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영어 영문학과 들어가는 사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어 국문학과입니다. 맞죠? 자기 나라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어학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특히 한국에는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학과 들어간다 그러면요, 다 그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평생 연구하는데 문법을 연구하고 연구의 연구를 끝없는 연구를 대를 이어서, 그렇죠?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연구 발표회도 하고 말이죠. 문법 학회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어 영문법 학회가 몇 개인지 압니까?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서울중앙에 있고 지방 곳곳에 영어 문법, 이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없애버렸어요. 쓸데없는 그런 거 하나만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뭔데, 그죠? 제가 뭔데 없애 이런 말 했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문법이 10분이면 끝나는 걸 갖다가 10분이면 깨끗이 끝나는 걸 천년 만년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문법이.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정열법도 간단히 하루만 공부하면, 저는 하루라는 말도 안 씁니다. 때로는 10분이라 그러거든요. 자연정열법은 10분만 하면 골격을 다 배운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막힌 것이 원인이고, 그 막힌 것을 뽑는 데는 부항의 진공 압력을 이용하면 되고, 내가 아픈 자리 어디든지, 내 몸에 어디든지, 그 어혈이 있는 것은 뽑으면 된다. 뽑는 방법은 요거다. 이렇게 하면 공부 끝나는 겁니다. 맞죠? 10분 하면 충분해요. 10분 그 이상 필요합니까? 예. 그래도 처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까 싶어가지고 하루라는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시간에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자연정열요법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예?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본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연정열요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시 말해서 혈액이 무엇인지, 콩팥이 무엇인지, 맞죠? 예? 모세혈관이 무엇인지, 진공압력이 무엇인지, 예? 이거는 자연정열요법의 분야가 아니고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초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잊어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복습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상식, 학창시절에 배웠던 상식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세요라는 차원에서 그 몇 줄 더 올려놓았어요. 책에다가. 책 몇 페이지가 더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거는 자연정열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예. 그러면 끝나는 걸 가지고 제가 좀 수양이 덜 돼가지고 말을 좀 못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동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말하는 면에도 별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살아온 환경이 좀 거칠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뽑아냈음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누가 한번 말씀하실까요? 아, 너무 그렇게 쉽게 빨리 맞춰버리네요. 이야. 지난번에는 물으니까 그 대답이 얼른 안 나오는데, 예, 그래도 왜 안 왔느냐? 덜 뽑아서 그렇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뽑으면 낫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만 뽑아도 낫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의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두고 자꾸 뽑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낫는다. 안 나오면 뭐다? 많이 충분히 뽑았는데도 안 나오면 뭐다? 자, 누가 말씀할까요? 예? 충분히 뽑았는데도 안 낫는다. 병이 안 난다.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예?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도 병이 안 나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요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요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사회요법에 대해서. 사회요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와. 아픈 곳에 부항을 떠서 피를 뽑는 게 사회요법이에요.
맞습니까? 이해 없어요? 예.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 드린다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죄송합니다. 땡. 뭐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예. 사회요법의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회요법에 대한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상식입니다. 잔존요법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예. 사회요법이 무엇인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의사들이거든요. 의사들. 네, 한의사와 양의사, 의사들. 의사들, 누구든지 의사 앞에 사회요법 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의사라면, 선생님 사회요법 해보세요. 이분은 의사 아니에요. 이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 사회요법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사회요법 해도 됩니까? 물었을 때,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딱 알아내는 방법이 아시겠죠? 선생님 의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으니까 신문 하시니까 혹시 아저씨 사회요법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누구? 의사. 두 번째 또 누구? 의사가 아니면 또 뭘까요? 의사한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아시겠죠? 의사한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요법은 19세기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19세기에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모르겠고 19세기로 하면 돼요. 그냥 19세기에 전 세계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됐던 방법이 사회요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의료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 역사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사회요법 하는 말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사회요법이 우리 한국의 민간인들 중에 막 유행이 되니까 의사들이 저거 하면 안 된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사회요법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의사들이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고 의사들만이 자기네들이 의사 공부할 때 의료 역사를 공부하잖아. 맞죠? 의사들은 꼭 의학 역사를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 나오는 말이 사회요법이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의사들 사이에는. 이게 뭐냐면 모세혈관에 의혈을 뽑는 것이 아니고 모세혈관에 아니고 굵은 혈관에 피를 뽑는 것이고 막혀있는 의혈을 뽑는 것이 아니고 콸콸콸콸 흘러가는 맑은 피를 뽑아내는 방법이 사회요법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렇게 저항을 떠서 피를 빼는 게 그냥 사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알고 있는 사회요법은 정확하게 굵은 혈관에 주사기를 바늘을 찔러서 아시겠죠? 주사기로 졸졸졸졸 흐르는 생혈을 뽑아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사기로 뽑아내려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그게 의사들 사이에 유행하니까 이거 뭐 병원비도 비싸고 병원에 가보니까 고려하더라 힌트를 얻고 집에서 막 해버려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의사들이 알고 있는 사회요법은 주사기로 굵은 혈관에 눈에 빤히 보이는 정맥혈관을 찔러서 정상으로 흐르는 피를 뽑는 것이고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서 팔을 걷어해가지고 그죠? 핏줄 보이죠? 굵은 핏줄 대꼬챙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탁 찔러버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찔리면 안 되면 두 번 막 찔러버리면 혈관이 뚫리죠. 그렇죠? 혈관이 뚫리면 피가 쫙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한 컵, 두 컵 빼고 싶은 만큼 빼고 난 다음에 집에서 봉조로 묶어놓으면 이게 나와버려요. 아시겠죠? 혈관에 나왔습니다. 뚫린 혈관에. 피를 빼고 나면 뭔가 좀 좋아진 느낌. 뭔가 좀 좋아진 느낌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걔는 아주 건강해요. 막 얼굴색이 빨개요. 내가 막 얼굴이 혈이 난다 이러면서 느낌이 안 좋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헌혈하고 오더라고요. 헌혈하고 나니까 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가 너무 좀 많아도 느낌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좀 쏟아버리고 나면 느낌상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맛으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맛으로. 그게 19세기에
의사들 사이에 사회요법이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어. 예.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결국 알게 됐잖아요. 의사들이. 이거는 백해무익한 짓이다. 예. 어쩌다가 좀 느낌이 좋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빈일이 오기도 하고 부작용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는 이제는 금기시에 금기시. 예. 그 지금은 모든 의사들이 역사적으로 저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은 이제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다가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미국의 와싱턴 대통령도 이렇게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와싱턴 대통령. 예. 그 사람도 사회요법을, 이 요법을 무리하게 하다가는 눈 감았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인터넷에 찾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 드릴 테니까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이 사회요법인데, 의사들 앞에서 사회요법 하면 의사들은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 자연정법에서 말하는 의회를 뽑아낸다 하는 건 의사들은 의회를 뽑아낸 모습 본 적도 없어요. 맞죠? 뽑아본 적도 없고 뽑아낸 의회를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의사들은. 그런데 의사한테 가지고 사회요법 해도 됩니까? 묻는 그 자체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맞죠? 묻는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워낙 의사들이 국민들 중에는 사회요법 한다 해가지고 뭐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방송에 나가지고 사회요법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한 거 맞죠? 의사들은 양심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말한 거 맞습니다. 맞죠? 자기들이 아는 거는 사회요법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 의사들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맞죠? 예.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한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은 잘못 알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요법이 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서는 사회요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요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정혈요법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예.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휴대폰을 갖다 놓았었는데 어디? 그래서 사회요법의 원래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하였던 사회요법 밑에 여기에 QR코드 찍어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는 거 보시고 그 대신에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그 의사들의 거머리 요법이 유행을 합니다. 거머리 요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피부에 거머리를 붙여서 환부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요 허벅지고 이게 무릎이고 요 아래 종아리, 요 발입니다. 그죠? 요 일대에다가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피를 빨게 하는 겁니다. 맞죠? 피를 빨게 하면 효과가 아주 탁월하대요. 그래서 거머리 한 마리에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가 와서 또 환자들에게도 그게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거, 시술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효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여기 피를 빨면 어혈이 빨려 나온다는 거 맞죠? 굵은 혈관을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머리가 굵은 혈관에 피를 빠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모세혈관에 그 조정기를 받고 피를 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혈이 빨려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가 사회를 해보시면 부항을 걸고 무조건 뽑아내면 어혈만 나옵니까? 생일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거머리는 생일 나오기나 어혈 나오기나 막 구분 없이 막 빨아버리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우리 부항을 하게 되면 피가 나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어혈이 나오는지 생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일 나오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거머리 이놈은 생일 나오거나 뭐거나 막 빨아버리는 거죠.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 참으로 의사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무식하다. 또 이 거머리 100마리를 하면 부항 하나면 100마리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예. 부항 하나만 가지고 하면 100마리가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모시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깨끗한 피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의사가 되시려고 하게 되면 보통 사람하고는 차별화해야 돼. 차별하시겠죠? 자연정의법 공부하셨다는 분이 자격사 시험에 합격하셨다는 분이 보통 사람들하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다른 점에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라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맑은 피 하면 초등학생 애들한테 맑은 피 하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뭐 생수처럼 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맑은 피를 설명을 하게 되면 생수처럼 맑은 것도 아니고 맑은 공기처럼 맑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피, 없을 것은 없어야 할 것은 없는 피.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피, 이것이 맑은 피다, 깨끗한 피다, 좋은 피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기본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앞으로 자연재해법에서 기본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잔소리처럼 오늘 많이 늘어놓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이 자연재해법 책을 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여기 자격사 시험 합격하시고 또 뭐 연수원도 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보살펴줬다는 분들이 어느 날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요, 이런 기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어디서 아느냐면, 내가 이 자연재해법 배워가지고 많은 환자들 고쳐주고 잘 나가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데 내심적으로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용히 질문 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질문을 들어보면 저분이 어디서 뭐를 헤매고 있는지 하는 거는 저는 다 알죠. 근데 제가 그게 또 안다는 게 희한해요.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네?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거 없어요. 저도 물론 사회요법에 대한 책을 다 사봤습니다. 심천사회요법도 해가지고 이런 저런 책, 그 당시 있는 책 다 봤어요. 요즘은 그런 책을 못 본 적이 없는데,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한 점이다 해서 제가 또 책을 쓴 것입니다. 예.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도 이 분야에 뭔가 타고난 뭔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 수학을 전혀 못하는 친구가 그림에 기막힌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긴 말 하는지 알겠죠? 저도 이런 분야에 뭔가 있더라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또 제 자랑 삼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 분야에서 뭔가 있다. 예. 이걸 제가 알고, 앞으로 제 할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 하다가 이 말씀 드렸죠? 예, 맑은 피. 맑은 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걸 만들어낸 말인데, 맑은 피의 정의는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다. 없는 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병 고치는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있어야 할 것은 있다. 예? 있어야 할 것. 두 번째, 없어야 할 것은 없다 하면 여기서 뭔가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이죠. 피가 맑으면 병이 낫는다 이 말은 맞는데, 피가 맑다는 게 뭔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혈을 빼는 게 피 맑은 겁니까? 당장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죠? 의혈을 뺐을 뿐이지 뺏는 거하고 피 맑은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맞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이 찰찰 내려가는데 여기 자갈이 가득 모래가 자갈이 쌓이가 물이 못 내려가요. 그렇죠? 이 모래와 자갈을 치웠다고 더러워진 물이 맑아지는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막혀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헤매게 돼 있어요. 영어 문법 학자들도 아니죠. 영어 문법 하는 것은 말이 문법이지 영어 그 자체입니다. 영어 그 자체를 위해서 문법하는 거든. 그렇죠? 애들이 영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법 가르치는 거지. 영어를 못해도 좋아. 문법이 중요해. 이렇게 많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하는 건데 문법이 영어를 망치는 거예요. 예. 문법이 영어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인간성을 망쳐버렸어요. 인간의 타고난 재능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게. 예. 우리 학문도 이 자연도 욕도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영문법이 영어를 망치듯이 방난 연구했는 결과가 영문법인데 그 연구 결과가 오히려 더 망치듯이 여러분이 자연재해법을 공부를 잘못해버리면 하면 할수록 자연재해법을 망치는 결과가 온다. 예.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노력하면 할수록 헤매는 결과, 어려워지는 결과. 나는 자연재해법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예? 예. 물론 영문법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기본이거든요. 이 자연재해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런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저게 뭘 뜻하는지. 생열. 지난 시간에 물으니까 아시는 분이 없더라. 맑은 피. 예? 맑은 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이야기 나왔으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뭐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마이크 필요 없죠.
그건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있어야 할 것은 있다는 말은 없어야 할 것은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가 맑아야 병이 낫는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맑게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의혈만 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자격사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똑같은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아는 정도가 더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생각하는 차원이 한 단계 더 확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기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피가 마른다는 것은 산소가 있어야 되죠.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있으려면 폐가 건강해야 되고 영양소는 대장소장이 건강해야 되고 없어야 할 것은 콩팥이 건강해야 없어야 없는 거죠. 그렇죠. 간이 건강해야 혈액 속에 있는 그 독소 같은 게 제거되잖아요. 맞죠? 간과 뭡니까? 신장, 콩팥이 건강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질문 내용을 보면 이걸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질문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사회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본에 충실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자격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하더라. 나 이제 자격사도 하고 나서부터는 뭔지 압니까? 잔열보 공부했던 거는 싹 다 까먹어버려요. 더 이상 책도 안 봐요. 그 나와서는 나는 자격사도 하고 말이죠. 막 그냥 환자들 다루면서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면서 스스로 학문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문법 학자들이 수많은 영어 교사들이 기초를 무시하고 지가 이제 영어 교사를 합치고 말이죠. 지 마음대로 문법 연구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문법 연구했는데 그게 전부 개판이에요. 개판. 문법 학자들이 개판이에요. 개판. 사기꾼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영어 가르치는 문법 학자들이. 이건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 영어 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의 언어학자들까지도 미국의 자기 나라 말까지도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영문법 만들었다는 게 개판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학문이라는 것은 잘못 들어가면 학문을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개판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도 개판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씨가 좀 거칠다 그랬죠? 예. 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반드시 우리는 외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런 대로 하고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무엇이다? 만약 콩팥이 건강하지 못하다. 왜? 콩팥 그 자체의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맞죠? 이제 혼자보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콩팥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콩팥 속에 있는 혈관이 의혈로 막혀있기 때문에. 맞죠? 결국은 맑은 피 가면 결국은 혈관이 막혔다. 이래 논점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논점으로. 기본만 충실하면 다 답이 나오게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잠깐 내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면허 의사들이 법 전후만 없으면 살맛이 날 텐데 의료법 때문에 나는 의사보다 병을 더 잘 고침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주지 못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의사들끼리 민간 의료인들끼리 총 걸기대회를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는 황종국 판사라 부장판사도 거기에 가세를 했어요. 내가 판사이지만은 의료계통의 의료법 판사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도 무면허 의사들은 그 법적으로 정당하단 말이지. 그 판사가 옷 벗고 나서가지고 판사직을 걸고 말이죠. 우리 무면허 의료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선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연수가 많아가 떠났는데.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아직도 법은 의사가 아닌 자는 치료행위를 못한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법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을 고치려고 뭐 데모를 한다, 뭐 황종국 판사의 도움을 받는다, 뭐 온갖 방법, 단식, 투쟁, 심지어는 뭐 분신 자살까지 해볼까? 예? 그러면 우리 편을 들어줄래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소용없어요. 저보고도 잔존법 당신도 말이지 여기 좀 힘을 보태라. 예? 우리 한 번 더 헌법 소원 붙자. 예. 그 저한테 그런 제의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요. 내부에서도 곽 선생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다고. 그 저는 그 해봐야 허고생입니다. 이렇게 대박 말아버리거든요. 이 법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면 아시겠죠?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식 투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뭡니까? 소원, 국민 뭐라 하죠? 청원, 그것도 안 돼요. 예. 딱 한 가지 방법은 법률의 기본에 들어요. 법률의 기본. 예. 법률의 기본에 들어가야지 이 해결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할 때 정답이 나온다. 이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정법의 기본은 여러분 자다가도 뚝뚝 쳐가지고 물으면 기본이 입에서 나와줘야 돼요. 맑은 피가 뭘 뜻하느냐? 예, 없을 것은 없고 있을 것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책을 써놨는데 이 의를 뽑으면 병이 나는 건 맞고 자격증 하나 필요하고 자격증 따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저 말을 무시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냥 책을 썼는데 그래도 이거 자격증은 필요하고 그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자연정법 책을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어 문법처럼 기본을 무시하고 그런 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한 상태에서 뛰기부터 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달리기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심리는 걷지는 못하지만 날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기본은 다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연습을, 날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고 추락하고, 그렇죠? 추락하고 다치고 결국은 못 날아요. 그것처럼 기본에 충실할 때 날아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온다. 이걸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기는,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방법을 이따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까?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을 어설프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쫓기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릴 거는 많고. 예. 자, 저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 또 병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사회를 충분히 했는데 이상하다. 충분히 했는데 왜 머리에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걸 느낄까? 완치가 안 될까? 그렇죠. 효과 본 거는 맞지만 아직도 시원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는 뭐다? 머리에 피가 돌기는 도는데 맑은 피가 돌아야 하는데 그렇죠. 맑은 피가 아닌 탁한 피가 돌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왜 그렇다? 오장육부의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장육부의 건강이 나쁜 이유는 결국은 어혈이 혈관을 모셔가는 막아서 그런 것이다. 위장, 콩팥, 폐, 그렇죠. 간, 전부 어혈이 꽉 차 있어요. 그 속에는. 그걸 뽑아줄 때 병 치료가 되는 것이고, 단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얼마의 노력을 보태야 되느냐, 이것이 차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되게 되자는 것이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잘 돈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가 잘 돈다는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가 잘 돈다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그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예. 피가 잘 돈다. 예. 요거 적어놨죠. 예. 물자 공급을 잘 해준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들어가시면, 5페이지에 정열, 사열. 야, 여기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열하게 되면 의사들이 알고 있는 그 엉터리 방법. 그게 사열입니다. 그리고 어혈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토론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자연정열요법, 그리고 심천사율법에서는 생피를 뽑는 게 아니고 어혈을 뽑는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어혈을 뽑는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들은 상시 알지도 못하고 어혈이나 생열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말하다 보니까. 야. 그것도 말이지, 조용한 곳에서 한 말이 아니고 방송에 나와 그런 말 해버리니까, 의사가. 생열이나 어혈이나 그게 결국 그거예요. 다시 말해, 성분적으로 조사하면 똑같다, 이 말이야. 성분을 조사하면 생열이나 어혈이나 똑같고, 생열도 굳으면 어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어버리잖아, 그 말을. 의사 말을 믿죠, 당연히. 그래서 사회요법이 뭔지 제대로 아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의사가 말하는 걸 보고 분노를 느끼게 되죠. 분노를 느껴가지고 당장 우리가 어혈은 생혈과 다르다는 걸 증명을 해줘라. 그래서 국립과학연구원에 막 보내가지고, 아예 방송 기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가 거짓말한 거예요. 어혈과 생혈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국립과학원에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대겠다. 그래서 민간단체, 우리 사회요법 단체에서 그 어혈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채취해가지고 방송 기자한테 줍니다. 이거 해보라. 그럼 방송 기자 정말 그걸 가지고 국립과학원인가 어딘가 가지고 성분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성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김선생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틀리게 나오죠. 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틀리게 나왔다는 말도 됩니다. 그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의 같다. 거의 같다는 말은 완전히 같다는 말은 아니죠. 거의 같다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국립과학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같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서로 다르다고 말하기에도 거의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증거는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다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거의 같다 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국립과학원에까지 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거의 같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어혈은 생열보다는 뭔가가 찌꺼기가 뭔가 더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중금 속에 있어도 조금은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중금속 조사라면 여기 조금은 더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어혈의 정의를 말하라 이거거든요. 색깔이 다르다 이것도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보세요. 생열도 우리 정맥혈관에 있는 피를 뽑아내보면 검은색이 나와요. 맞죠? 그렇죠? 즉 산소가 다 빠져나오나 버리면 피가 끊겨 보입니다. 소고기도 썰어 보십시오. 산소가 어떻게 하고 나면 시커먼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다시 공기가 들어가죠. 산소가 섞이면 고기 색깔이 다시 붉어져 버리죠. 맞죠? 맞잖아요. 그거에. 네. 색깔만 가지고도 의외로 정의가 안 됩니다. 중금속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중금속이 조금 더 많다 하는 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의혈이 지금 우리가 중금속을 많이 먹잖아요. 섭취하잖아요. 뭐 숨으로 숨 쉴 때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이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만 먹었던 시절에는 우리 중금속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당시에도 의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도 의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의혈의 정의는 뭐 생혈과 성분이 다르다 하는 말은 전혀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중금속이 우리가 많이 마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조금 더 섞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다 할 수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대기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기계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가지고 의혈을 판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혈의 판별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과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감각. 아시겠죠? 눈과 감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우리의 눈과 감각이라 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밀한 기계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의료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밀한 기계, 즉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이거는 의혈, 이거는 생혈, 우리가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게 바로 의혈입니다. 의혈의 정의는 우리가 봤을 때 의혈이면 그게 의혈이다. 아시겠죠? 이게 의혈의 정의입니다. 좀 웃기는 말 아닙니까? 의혈의 정의는 내가 봤을 때 의혈이면 그것이 의혈이다. 정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 말 인정 당장은 못 하실 겁니다. 예. 이게 의혈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의혈을 말할 자격이 없고 적어도 우리만이 의혈을 말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의혈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흐르지 못하는 피, 맞죠? 흐르지 못하는 피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색깔도 비교적 생혈보다는 비교적 어두워요. 그래서 의혈과 생혈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소홀히 해버리면요 나중에 스스로 답을 못 찾아요. 스스로. 예. 그래서 한 번도 의혈을 뽑아보지 아니하고 이런 분은 모르겠지만은 여러 번 경험을 하신 분은 벌써 의혈이 뭐다 하는 거는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은 내 눈과 느낌으로 이거는 의혈이다 이거는 생혈이다 정확하게 판별하는 능력이 온다. 알겠죠? 네. 네. 그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다. 자, 성분이 왜 같았냐면 죽은 피가 의혈이거든요. 죽은 피, 그렇죠? 못 사는 피, 죽은 피가 의혈이고 생혈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피가 생혈 아닙니까? 자, 사람이 죽었다. 죽는 사람의 살갗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 똑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성분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와 살았다는 누가 안다? 사실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알겠죠? 우리 인간은 그 비밀을 아직까지 밝힐 수가 없어요. 혈액의 비밀도 우리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 공장에서 혈액 만들었다는 공장이 없잖아요. 피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의사가 진단 내린다고요? 사망 진단. 그거는 의사에게 맡긴 것은 의사 네가 직을 걸고 사망 진단을 내려라. 이거는 그렇죠. 우리도 사망 진단 내리는 거나 의사가 내리는 건 똑같습니다. 의사에게 사망자의 정의가 뭐냐면 심장이 멈춘 거 아닙니다. 맞죠? 사망의 진단은 심장이 멈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의사들도 몰라요. 사망의 정의 이거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딱 보기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맞죠? 그 의사나 우리나 사망 진단에 대한 능력은 똑같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봐서 죽었으면 죽은 거, 의사가 봐도 죽어서 죽은 거예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의 실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사망에 대한 판정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의혈에 대한 판정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부항의 종류에 대해서도 부항이 입구가 넓은 것이고 좁은 것이 있고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단지 모르는 사람은 부항의 입구가 넓으면 그냥 넓은 것 같다. 좁으면 좁은 것 같다. 여기까지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항의 입구가 넓을 때 여기에 바늘로 선부분 찌르고 여기에는 좁으니까 10번 찔렀다. 그러면 1분 동안에 여기에서 만약에 2를 뽑았다면 여기서 얼마 뽑겠어요? 1분 동안에? 1을 면적이 2배입니다. 면적이 2배입니다. 2배. 이거 저 지름이 아니고 면적이 2배예요. 예. 그럼 1분 동안에 똑같은 압력으로 부항을 걸었을 때 1분 동안에 여기는 의열이 2 나왔다면 여기는 얼마나 1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요럴 때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정말 빠져나오지 않는 의열, 독종 의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이 될 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의열이 찔긴 의열이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 이유를 아직 설명 못해요. 못하고 해보니까 그렇더라. 예. 그리고 이제 정열 순서, 이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순서에 대해서도 질문이 엄청 들어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응급사회를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고 즉 중요한 자리, 그렇죠? 중요한 자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 예.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의열이 안 나오더라. 안 나오는 것이 그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일단은 내가 한 달에 의열을 어느 정도 뽑아야 되는데 이 달에 공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달에 어느 정도 의열을 뽑아야지 이 사회, 이 정열법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인식을 하는 분은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오라 했을 때 김 선생님이라면 무엇이 제일 그립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아쉽겠습니까? 예. 부인이 제일 보고 싶겠어요? 예? 사람이 제일 그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술이 제일 그립겠어요? 막걸리? 예. 지금 무인대 가서 1년 살 때 제일 먼저 챙겨가라 하면 뭐냐? 마누라 자식 다 필요 없고 부항만 챙겨고. 부항만. 예. 부항은 꼭 챙겨가야 돼요. 1년 동안 사일 하지 마라 하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앞에라도 하면 되니까. 응? 예. 부항이 나는 제일 내한테는 필수 품목이다. 예. 예. 어쨌든 의열은 자꾸 뽑아줘야 돼요. 의열 이거는 자꾸 뽑아줘야 돼요. 예.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의열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자꾸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순서. 예. 그 다음 혈자리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혈자리 수는 우리 한의학에서 혈자리라는 말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 한의학의 혈자리 수 몇 개? 365개. 경락은 몇 개? 12개. 그렇죠. 그 12경락 365 혈자리의 근거가 어딘지 아시죠? 예, 1년은 12달. 1년은 365일.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냐, 그렇죠?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한의학에 대해서 참,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물론,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혈자리를 봤을 때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 사회요법을 해가지고, 정열요법 하겠습니다. 정열요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책으로 낸 분들도 이 혈자리를 따르더라. 이 혈자리를 그대로 모방했더라. 예. 그나마 조금 앞선 것이 심천사회요법. 심천사회요법에서는 이 365 혈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한 단계 앞섰어요. 예. 다른 책에서는 이걸 그대로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뭡니까? 명치혈, 그렇죠? 저는 그 혈자리 이름 몇 개밖에 못 외웁니다. 이게 뭐더라? 백회혈. 예. 끝도 없죠, 그렇죠? 그 한문용어로 됐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사회요법도 이런 혈자리를 따른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심천사회요법도 많이 발전했는데 감기혈, 고혈압혈, 닭살혈 이런 걸 보고 제가 이 365 혈자리에서 빠져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새로운 잘못으로 빠지고 있다. 이 혈자리 때문에 혈자리에 대한 이것 때문에 처음에 할 수 없다. 내가 또 책을 내야 되겠구나. 그 잘 나가던 영어 사업 뒷전으로 미루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어는 몰라도 사는데 건강은 없으면 못 살거든. 그래서 이거 사업 다 뒷전으로 미루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자, 혈자리의 정의는 무엇이냐? 혈자리는 365혈자리가 아니고 뭐다? 어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다. 그렇죠? 그거 나와 있습니다. 어혈을 뽑을 수 있는 곳이 혈자리다. 당장 뽑아야 할 자리가 혈자리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어혈이 있는 것도 맞고 뽑으면 어혈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급하지 아니하다면 혈자리로서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어디를 먼저 사회를 해느냐 이런 질문이 겹쳐가지고 그러면 되는단 말이지. 세상에 자격증 딴 지가 10년 됐다는 분이 선생님, 곽 선생님 그 왜 책에는 왜 눈 치료하는 혈자리가 왜 없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런 질문이 어디 하루에 한두 번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지금 1급 자격증 취득하고 환자들이 많아요.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막 부부 간에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부부가 합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 잘 벌고 한의사도 찾아가지고 선생님 가르쳐 주시고 하고 자기 못 맡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자기사 모임에 한의사가 따라왔더라고. 그 한의사 오는 자리가 아닌데 한의사 와도 됩니까? 내 병원 사람인데 좀 같이 오시도 그랬지. 한의사니까 뭐 오시도 좋다 그랬지. 그 정도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혈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렇게 잘 나가신다는 분조차도 혈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방황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난 거겠죠. 그런 분을 제가 질타하는 걸 봤고, 그게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안 보는 데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틀렸어요. 그분이 제가 혈자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그 자기사님 모인 자리에서 다른 분들 다 그때 발표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 제쳐버리고 자기가 먼저 하겠다면서 막 다른 건 없이 뛰어나가지고 혈자리는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있게 하는 말이 여기가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워낙 자신있게 말하니까 그 자기사님 모인 분들이 한 50명 되는 무례하던 박수가 나오는 걸 제가 나오더라고. 박수 나오는 걸 여러분 박수 중단해 주세요. 이게 정답 아닙니다. 그분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맞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조금 달리 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혈자리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격증 땄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다. 자기 나름대로 혈자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 자기의 연구 결과 경험 결과를 그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고 어떤 분들은 책에 혈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혈자리를 밝혔다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생성관절염 혈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림 그리고 또 무슨 혈자리는 어디입니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그림책을 한 종이로 한 5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만들어서 우리 자기사 모임하는 데 와서 그걸 판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전부 막 떼거지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살려고 아시겠습니까? 팔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사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했죠.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학문을 만드니까 그래 된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되게 잘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분야에만큼은 제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저는 왜 혈자리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저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발표한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생각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또 말씀드릴 겁니다. 왜 제가 만든 혈자리를 믿으셔야 할 가치가 있느냐? 알겠죠?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 초보자님들께서는 자연철력법 너무 쉽습니다. 책을 보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데 중간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 오늘 이해해 주시면 정말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책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가 조금 합니다. 그렇죠? 그 책 보시면 다 되어 있으니까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혈자리는 우리 자연연구법 책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혀 한마디도 바뀐 게 없어요. 예. 저는 심전사회법 책을 보고 그 혈자리가 잘못됐다. 심전사회법이 그나마 가장 혈자리를 발전적으로 획기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래도 잘못됐다.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연구법 책을 낸 거예요. 서문기본 영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제가 영문법 책을 냈다 이 말입니다. 개정 영문법입니다. 이 책을 내가지고 대히트를 쳐버렸죠. 예. 그 가난뱅이가 가난을 벗어나 버렸어요, 제가. 그 개정 영문법, 문법을 하나 발표해가지고. 예. 자, 혈자리도 비슷한데, 우리 자연정열 혈자법에서 설명드린 혈자리는 첫째, 둘째, 셋째, 거창하지만은 너무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셋째, 눈은 혈자리가 아니다. 눈 아시겠죠? 눈은 찌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그 부항 걸어가지고 피 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까? 아이고 참, 이 쉬운 것도 기억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네. 두 번째, 어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혈자리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하면 눈이 아닌 곳은 맞죠? 눈은 찌르면 안 된단 말은 눈 아니면 찌르면 된단 말이거든. 찌르서 어혈 빼면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아닌 곳 어디든지 혈자리다. 네.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혈자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을 몇 마디고 똑같은 말. 눈이 아닌 곳은 어디든지 혈자리다 하는 말은 혈자리가 몇 개란 말입니까?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네?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내 몸입니다. 그죠? 내 몸이, 여기 우리가 요게 몸뚱이라고 머리를 하겠어요. 머리. 예. 머리를 했을 때, 부항을 큰 걸 붙이면 그렇죠? 뭐 한 서너 개 붙이면 다 되고, 혈자리 해봐요. 앞뒤 다 한다 하더라도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맞죠? 그러나 작은 부항을 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개 나오겠죠? 요보다 더 작은 부항을 쓴다 해보세요. 뭐 100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1000개는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어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혈자리다. 그래서 혈자리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암기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암기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인데도 자격증 취득한 한 지가 몇 년 됐다는 분들이 책이 없는 혈자리를 내가 개발해가지고 이 5장 꽂아가지고 3만원, 5만원 판매하고 있어요. 그게 비일비재해요. 그런 사건이. 예. 그래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책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저는 무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요 하도 이럴 때부터 저는 멸시받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저보고 꾸지람 해보셨어요. 뭐 못생겼다니 온갖 욕 다 해보십시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멸시당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 밑에서 완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죽을 고생하며 자랐죠. 또 공장에 다니면서 그 당시 말이죠. 얼마나 인간 취급 못 받았고 공장 근로자 생활했는지 압니까?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남으로부터 뭐 칭찬받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멸시당하는 거 저는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죠. 제가 만든 이 혈자리를 좀 존중해달라. 예. 존중해달라, 지켜달라 이거거든요. 제가 뭐 존중받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옳은 이치를 깨우치라 이런 이야기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요것도 좀 상세드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또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또 잔소리 조금 더 늘어놓을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오늘 저 카메라 물론 카메라맨 오긴 왔지만 저를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와서 우리를 위한 준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30분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가지고 오늘 사진 찍기 할 때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다 보면 준비가 할 시간이 없어요. 또 그 사진 한 번만 딱 찍으라면 찍겠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진은 나중에 찍읍시다 하고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인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혈자리에 대해서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예. 자, 저런 점은 쉽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저걸 무시해버리니까 온갖 현상이, 아니 혈자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판매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자격증을 따고, 나 자연진료법 자격증 따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혈자리 묻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 자격사한테 혈자리 묻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책에 보고, 얼핏 보고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격사 잘못이 아니고, 혈자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저한테도 왜 눈에 대한 혈자리, 뭐에 대한 혈자리는 왜 책이 안 나옵니까? 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책을 좀 더 보시면 되는데, 하니까. 책을 언제 다 봅니까? 이러거든. 그냥 혈자리 딱 알려주면 되는데 왜 내가 또 책을 또 봐야 되느냐? 자, 아직도 여러분, 이 혈자리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게 되면 무릎 종지대가 있고 여기가 무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허벅지가 있고 아래 다리가 있는데 태행성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이 일대의 여유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 두 자리가 혈자리를 가는데 요 혈자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맞다 그랬잖아요. 전부터 그렇죠? 그 잔절부 속에 혈자리 아니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것만이 혈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만이 혈자리가 아닌데 마치 요것만이 혈자리인 것처럼 보여주니까 이게 나쁜 행동이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생각해보세요. 국민학교 초등학생이 엄마 바지는 언제 입는 거야? 바지는 애들이 바지가 뭔지 모르니까 묻잖아. 애들이 유치원 애가 엄마 바지는 언제 입는 내가 그랬으니까요. 내가 이럴 때 시골 살았는데 시골에 뭐 바지 그래서 엄마가 바지는 남자가 입는 거야. 왜? 그 사실 그 당시 제 어릴 때 보니까 동네에 바지 입은 여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여자는 치마 입던 시대 그 당시에. 그래서 엄마 바지는 누가 입는가 했을 때 남자가 입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애가 뭐 그 당시 또 그랬고.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바지는 남자가 입는 거야. 맞죠? 그 이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 맞죠? 바지는 남자가 입는 거야 하면요.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 따위를 가르쳤다가는 교직에서 잘려나갑니다. 맞죠? 그 사기 생각이에요. 사기. 왜? 남자가 아닌 사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또 특히 여기에다가 남자가 축구할 때 입는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더 심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때 이것이 혈자리 이게 사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해보세요. 저도 했지만은 이 주변에 전부 다 빼야 돼요. 알겠어요? 아니면 곳곳이 여기 꽉 찼어요. 이거 다 시간을 뽀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혈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뭔가 타고난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에 대한 뭔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것처럼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제가 그래도 강조해가지고 책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의문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이걸 다시 보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혈과 정혈의 차이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또 연령과 어혈의 퍼센트 나이가 50이면 혈액의 절반이 어혈이고 80이면 80%가 어혈이다.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혈법은 외방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 내 만약에 위장, 그렇죠? 위도 있고, 여기는 뭐 대장도 있고, 여기 소장도 있을 때, 위장 건강을 챙기려면 평소에 어혈을 뽑아줘야 된다. 그렇죠? 어혈을 뽑는 게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 아직까지 위장은 아직은 건강하다.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이제 만 넘어갔으니까, 보나 마나 안에 어혈이 꽉 찼습니다. 40% 이상 어혈이란 말입니다. 이걸 그냥 뽑아주면 나중에 큰 병을 미리 막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외방이죠. 그렇죠? 그래 뽑아보니까 어혈이 나오죠. 아하 역시나 병이 있네. 그렇죠? 또 어혈이 찔긴 어혈이 잘 빠지도 않아요. 아 병이 심하네. 맞죠? 어혈이 새까만 어혈이 막혀가지고 잘 나오질 않으니까 콱 막혔다는 얘기거든. 콱 막혔다는 것은 지금 병이 위중하다. 그게 진단 맞죠? 어혈이 안 나고 생으면 막 여기 생으면 안 나온다면 아 이거는 어혈이 없네. 건강하다. 그렇죠? 그러나 속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뽑으니까 생혈이 나오는데 안에 더 들어가면 어혈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방과 진단과 어혈을 뽑으면 치료가 되는 거 맞죠? 예. 그 외방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부작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있다면 하나, 너무 욕심내다가 많이 뽑아버리면 어지러워지고 너무 심해버리면
우리가 의혈을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의혈만 뽑는 것이 아니고 생혈도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실수해버리면 의혈을 뽑는다는 것이 생혈을 뽑아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생혈을 자꾸 많이 뽑아가지고 결국은 심한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시겠죠? 빈혈 오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빈혈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혈하다가 우리 자연정일법에서 사혈하다가 정혈하다가 사망했다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또 쉴 시간이 됐죠. 10분 휴식을 하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그 다음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지금 시간 됐습니까? 네, 1시간 식사 시간.